자, 첫 번째 근막의 세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생리학적, 두 번째가 발생학, 세 번째 기하학적인 측면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첫 번째 강의를 시간을 보면서 제가 강의를 진행할 건데, 시간에 따라서 이 생리학적인 측면까지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이 허락한다면은 기하학적 측면까지도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생리학이라는 용어가 있고, 또 발생학, 또 기하학,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각각의 용어들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자, 생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에서 일어나는 기능적인 측면을 생리학이라고 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발생학은 태초에 우리가 생명체가 가장 처음에 생겼을 때,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결합한 수정란에서부터 그 수정란이 분할을 하면서 세포 분열을 하면서 이 생명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우리가 발생학이라고 하죠. 그때의 이중자로 구조물로서 근막의 역할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기하학적인 측면, 기하학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아주 고대 시대 때 예를 들어 이집트 시대 때 이집트라고 하면은 가장 태초의 문명 중에 하나가 이집트 문명이죠. 그때 이제 피라미드라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수학이 필요했는데, 그 수학을 이제 계산하는 공식, 그러한 것들을 연구한 학문이 기하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학 파트죠. 그럼 수학이 갑자기 근막하는데 왜 나오느냐? 왜냐면 이 수학적 측면에서 이러한 건축물을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수학을 쓰는데, 그때 나오는 용어를, 건축학 용어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인체에 대해서 그걸 접목할 건데요. 그랬을 때 우리 인체를 사실은 건축물에 비유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긴장 통합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긴장 플러스 통합체라는 용어의 이 합성어인데, 이 긴장 통합체라는 의미의 근막의 뜻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근막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생리학적인 측면으로 갔을 때 1번부터 6번까지 나오고요. 저는 이러한 목차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공부를 할 때 목차의 정리나 배열이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정보나 지식도 본인화가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이러한 대제목, 그리고 중제목, 그리고 이러한 소제목들로 목차를 구성해 나가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기를 하실 거라면 이런 제목과 제목들, 이러한 것들로 큰 틀을 마련해서 거기에 따른 정보를 차곡차곡 집어 넣으셔야 정보가 자기화가 된다는 거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근막의 기능인데요. 결합 기능, 그리고 세포 외 기질에 대해서, 인체 구성 요소, 그리고 근막의 형태 구성 능력, 그리고 전신 체계에서 신경계, 혈관계, 근막계, 이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전신 체계 요약, 정보 전달 체계 및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순서대로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막의 결합 기능이고요. 제일 처음에 근막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생명체의 구성 수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인간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려면 인간을 쪼개면 사실 기관계로 나뉘어집니다. 인간은 11개의 기관계로 형성이 되고, 그 기관계라는 것, 기관계는 즉 골격계, 신경계, 림프계, 비뇨기계, 피부계, 이런 거를 기관계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기관계는 기관들이 합쳐져서 기관계가 되는 건데, 이 기관은 다시 조직들이 기관을 형성하고, 이 조직은 다시 세포가 조직이 된 거고, 세포는
생존의 가장 작은 단위인데 세포를 쪼개면 그 세포는 화학물에 의해서 세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인간을 쪼개면 생존의 가장 작은 단위는 세포가 되고 그 세포도 화학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인간은 세포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거고, 자, 세포가 조직이 되었죠. 이 조직은 네 가지 기본적인 조직으로 분화가 되는데, 그 조직이라고 한다면 상피 조직, 결합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 이렇게 네 가지 조직으로 형성이 됩니다. 자, 조직은 네 가지인데요. 상피 조직, 결합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 이렇게 네 가지의 기본적인 조직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체의 구성 수준을 자를 줄 알아야 되고, 제일 낮은 수준에서는 화학,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인간, 이 순서대로 하나의 생명체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한 인간이 몇 개의 세포로 되어 있냐라고 했을 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10조 개에서 100조 개 정도의 세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략 킬로그램에 비례한다고 하는데, 자, 10kg라고 한다면 세포는 10조 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00kg라고 한다면 100조 개의 세포가 있다. 저는 만약에 70kg면 한 70조 개의 세포가 이 집안을 구성을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을, 김나연 선생님도 이혜경 선생님도 그 한 명 한 명이 결국에는 몇백 조개의 어떤 몇십 조개의 세포가 한 인간을 구성을 하는 거겠죠. 그 세포가 인간을 구성을 해서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결국에 잘라보면은 그 하나의 세포 다발들이 합쳐져서 인간이 구성이 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인간들은 우리가 생김새가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특정한 모습이 유지됩니다. 근데 자, 만약에 오징어를 보세요. 오징어를 나열했을 때 그 오징어들이 구분이 되나요? 그렇게 구분이 되지 않죠. 우리가 봤을 때는 거기서 거기잖아요. 근데 인간은 아주 특별하게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근데 어떠한 것들이 그렇게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어떻게 지금 우리의 형태를 만들어내느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제일 처음에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자, 도대체 무엇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포들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일정한 물리적 형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걸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걸까? 여기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결합조직이라고 하는 것. 자, 결합조직은 어디서 나왔냐면, 자, 우리가 생명체의 구성 수준에서 세포가 집합을 해서 공통기능을 모이면 조직이라고 했는데, 상피, 결합, 근육, 신경이라고 했죠. 이 중에서 결합조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결합조직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결합조직을 그레이스 아나토미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자, 1번에 결합조직 세포는 수축력이 뛰어나지 않지만 뼈, 연골, 인대, 건, 근막시트를 형성하기 위해 결합되는 많은 물질들을 세포 간 공간으로 분비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많은 물질들을 세포 간 공간으로 분비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물질들을 세포 간 공간으로 분비한다. 그 결합 조직은 많은 물질들을 세포 간 공간으로 분비를 하는데, 그러한 물질들을 콜라겐, 엘라스틴, 기저물질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결합 조직은 많은 물질들을 세포 간 공간으로 분비를 하는데, 그건 세 개입니다. 콜라겐, 엘라스틴, 기저물질이에요. 자, 두 번째. 결합 조직 세포는 다른 모든 것의 구조적 기질을 형성을 합니다. 구조적 기질. 그러니까
어떤 구조는 기능이라는 말과 대치되는 말인 거죠. 어떤 건축물의 구조라는 뜻, 모양을 만드는 기질, 재시작하는 단계, 벽돌처럼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결합조직 세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오는데 구조적인 역할을 하고요. 또한 방어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 조직의 분화와 성장을 조직화하고 이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변 조직을 분화시키고 성장을 조직화시킵니다. 어떤 게요? 결합 조직. 자, 그러니까 결합 조직은 많은 물질들을 세포간 공간으로 분비하기도 하고요. 구조적인 기질을 형성하고 구조적 역할을 하고 방어적인 역할을 합니다. 면역적인. 그리고 주변 조직을 분화시키고 성장을 조직화합니다. 이게 그레이스 아나토미에서 말하는 결합 조직입니다. 자, 근막의 결합 기능이라는 제목에서 저는 결합 조직이 무엇인가 라는 의미를 전달을 일단 해드렸어요. 자, 두 번째. 근막경선 해부학 책을 보시면 세포의 기질이라는 이 용어가 나옵니다. extracellular matrix라고 하는 뜻인데, 자, 이 사진상에서 나타내는 것은 어떠한 한 특정한 공간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인데, 이 전체의 공간에서 봤을 때, 자, 이 안에는 뭐 어떤 비만세포도 있고, 섬유아세포도 있고, 형질세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포 외의 공간을 세포 외 공간이라고 하는데, 그 세포 외에 있는 기질을 세포 외 기질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이렇게, 잠시만요. 자, 이러한 공간이 있다고 쳤을 때, 이 공간에서 이러한 동그란 거를 세포라고 해봅시다. 세포 말고 나머지는 다 뭐냐면, 세포 외 기질이겠죠, 당연히. 세포 외 공간입니다, 공간. 예. 그러니까 세포가 있다면, 내부는 세포 내 공간이고, 세포의 바깥쪽은 세포 외 공간입니다. 그럼 세포 외 공간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렇게 뻗어져 있겠죠.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물질들의 이름을 세포 외 기질이라고 합니다. 세포 외 기질. 예. 그러니까 세포 외 기질이라는 뜻은 세포 외 공간에 위치한 물질을 세포 외 기질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해서 결합 조직 안에 있는 총 세포 외 물질의 합계를 뜻한다. 그게 세포 외 기질이라는 뜻인데, 거기에는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섬유성 세포 기질, 두 번째는 기저물질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섬유성 세포 기질에는 1번에 콜라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장에 나오겠지만 엘라스틴이 있고 세망섬유가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보자면, 자, 콜라겐의 특징은 점액을 만드는 자라는 어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콜라겐은 점액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콜라겐의 특징은 콜라겐은 장력을 줘요. 장력. 자, 장력을 영어로 하면 텐션입니다. 텐션. 텐션? 텐션의 철자가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텐션의 철자가 뭐죠? 네. 이거죠. 자, 텐션이라는 게 뭐죠? 잡아당기는 힘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체에는 어떠한 우리 이 살이라는 것이 이쪽으로 잡아당기면 끝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살을 잡아당겨도 우리 살은 늘어나다가 말잖아요. 이 잡아당기는 장력. 그러니까 스웨터는 이렇게 당기면은 멀리 나가지만
우리의 몸은 당기면은 가다가 멈추지 않아요. 이 장력을 형성합니다. 누가? 콜라겐이라는 게 장력을 형성을 해요. 그리고 스트레스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콜라겐은 사실 단백질인데 몸에서 가장 많은 단백질, 몸에서 가장 흔한 단백질이고 특히 근막망에 두드러지게 많습니다. 그리고 색깔을 보면 하얀색을 띠기 때문에 화이트 파이버라고 불립니다. 자, 지금 사진에서 콜라겐이 이 하얀색 표시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된 거, 이러한 것들이 콜라겐입니다. 콜라겐. 자, 두 번째, 엘라스틴은 뭐냐? 엘라스틴은 좀 얇은 섬유고요. 그리고 특징이 탄성이 특징입니다. 콜라겐은 장력이에요. 가장 큰 특징, 콜라겐은 장력. 엘라스틴은 탄성. 탄성. 그리고 색깔은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옐로우 파이버라고 부릅니다. 콜라겐이랑 비교를 하자면 콜라겐은 장력, 그리고 텐션, 그리고 화이트 파이버. 엘라스틴은 탄성. 그래서 옐로우 파이버.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노란색을 봤을 때 이 얇은 섬유들 있죠. 지금 보이는 얇은 섬유들. 이러한 섬유를 엘라스틴이라고 하고, 이 엘라스틴은 얇고 그리고 탄성을 가지고 있고 색깔을 보면 옐로우 파이버다. 그리고 이제 세망섬유라고 하는 것은 배아 시기. 그래서 발생학적인 그 시기에 발생학 시기에서 나왔다가 추후에는 콜라겐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세망섬유는 나중에 그 배아 시기에 있었다가 성인이 되면 콜라겐으로 대체되는 물질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의 기질에는 섬유성 세포 기질과 기저물질이 있는데, 첫 번째, 섬유성 세포 기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콜라겐, 엘라스틴, 기저물질. 이렇게 세 가지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저물질로 넘어가면 기저물질의 용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저물질은 글리코스 아미노글리칸으로 구성된 물기가 많은 젤. 자, 물기가 많은 젤이라고 했는데 글리코스 아미노글리칸이라는 용어는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들으시죠? 저도 책 읽기 전에 이게 뭔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모르는 용어가 나올 때는 항상 뭘 해야 되냐면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찾아보세요. 자, 네이버를 찾으면 뭐라고 나오느냐? 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자, 글리코스 아미노글리칸이 뭐냐면 단백질과 결합을 한 프로테오글리칸의 형태로 존재하는 다당류래요. 그래서 대부분 표피나 결합 조직에 존재하며 조직의 지지나 유연성에 관여한다. 대충 알겠는데 좀 아리까리하죠? 좀 모르겠어요. 근데 또 글리코스 아미노글리칸 이꼴 단백질 플러스 프로테오글리칸이래요. 그럼 프로테오글리칸은 뭐지? 또 찾아봤어요. 프로테오글리칸이란 단백질과 복합된 산성 점액성 다당류래요. 자, 근데 글리코스 아미노글리칸도 다당류고 프로테오글리칸도 다당류래요. 그리고 폴리펩티드 사슬 한 개에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이라는 당사슬이 결합한 구조래요. 그러니까 프로테오글리칸 이꼴 폴리펩티드 사슬 한 개 플러스 글리코사미노글리칸. 복잡하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기저물질에는 뭐가 있느냐면 글리코스 아미노글리칸, 프로테오글리칸, 글리코사미노글리칸 이런 용어가 나오면 이게 기저물질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기저물질이라는 게 세포의 기질 중에 하나인데 기저물질에 뭐가 있냐면 글리코스 아미노글리칸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프로테오글리칸 그리고 글리코사미노글리칸 이런 어려운 용어들이 나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책을 읽다가 이게 뭐지? 하면서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거는 기저물질이다. 자, 두 번째, 기저물질은 물과 결합합니다. 그리고 대사산물의 분배를 더 쉽게 해주고
면역계. 그래서 박테리아의 번식을 강하게 억제한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면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면역계, 면역 특징. 면역. 기저물질이 면역의 역할을 하는 거구나. 근데 기저물질이 어디에 들어가죠? 세포의 기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세포의 기질은 면역의 특징이 있구나 라는 거. 자, 악효물질을 형성합니다. 악효물질이란 뭐냐면 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풀 중에서도 물풀을 말합니다. 물풀. 이 물풀이라는 거는 우리가 도배할 때 쓰는 풀은 처음에는 휘저으면은 액체였다가 발라버리면은 고체로 굳어버리죠. 그러한 거를 그 물풀이라고 하는데 그걸 다른 말로 번역하면은 글루라고 합니다. 악교. 그래서 기저물질도 물풀이라서 액체가 될 수도 있고 고체가 될 수도 있어요. 변합니다. 액체화, 고체화로 변해요. 그래서 그거를 젤 아니면 솔이라고 하는데 젤이 고체화고 솔이 액체화입니다. 젤, 솔 왔다 갔다 합니다. 자, 네 번째. 물질들이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물질들이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신체의 활동적인 부분에서 그 필요에 맞추어 끊임없이 자신의 상태를 변화시킵니다. 이것도 그 3번에서 연장선상인데 뭐냐면은 자신의 상태를 변화시키는데 그게 뭐냐면 젤 아니면 솔이에요. 그러니까 액체 아니면 고체예요. 액체 아니면 고체입니다. 액체 아니면 고체. 자, 액체는 솔이라고 합니다. SOL. 근데 고체는 젤, 우리가 젤리라고 하죠? 젤, 겔. 이거를 고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저물질은 솔로 변할 수도 있고 젤로 변할 수도 있어요. 자신의 상태에 따라 변합니다. 근데 그 상태는 언제 변하냐면 필요에 맞추어 변합니다. 필요에 맞추어. 이 필요는 누가 주냐면 개인이 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기저물질을 변하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스스로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대표적으로 나쁜 자세는 고체화시키기 쉽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고체화되기가 쉬워요. 추우면 고체화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온도가 낮으면은 굳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온도가 높으면 액체화되기가 쉽습니다. 수분이 풍부하면 액체화되기가 쉽습니다. 그쵸? 그리고 스트레칭이나 좋은 자세를 자주 취하면 액체화되기가 쉽습니다. 이 상태는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개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 그래서 여기서 힌트를 드리자면 어떤 게 더 건강한 걸까요? 액체가 더 건강할까요? 고체가 더 건강할까요? 우리 몸은 액체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분의 이동이 몸 전체에서 자유로워야지 그거를 건강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닥터 제임스 오스만이라는 사람은 세포의 기질은 생체 매트릭스다라고 말을 했어요. 생체 매트릭스라는 말은 뭐냐면 신체 구석구석까지 뻗어있는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망상 조직을 의미합니다. 자, 망상이라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 뭐라고 할까요? 망상. 그러니까 어부들이 쓰는 그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물. 우리 몸 전체에 그물이 역학적으로 역동적으로 뻗어져 있다. 그러한 상태가 세포의 기질의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의 그물과 같은 스웨터를 덮어 쓰고 있다고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의 몸을 만진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신체 내의 모든 분자들이 함께 연결되어 구성된 상세한 연계 시스템을 만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인데, 자, 사람을 만진다라는 뜻은 인체, 그러니까 하나의 인간을 만진다라는 뜻은 결국에 세포를 만진다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근데 세포는 나누면은 다시 원자나
아니면은 분자로 나누어집니다. 분자와 원자로 나누어지죠. 즉 인체를 만진다는 것은 세포를 만지는 거고, 세포를 만진다는 것은 원자나 분자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 되겠죠. 여기까지 고려해 본 적 있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필라테스나 요가를 가리킨다, 아니면 마사지를 한다, 아니면은 수기관리, 도수관리를 한다, 그게 관절을 관리한다, 근육을 관리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근본적으로 말하면 세포 하나하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의 원자까지 간다는 거죠. 케미칼적으로까지 간다는 거죠.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막을 공부를 한다는 의미는 세포 수준에서까지 인체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가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책의 저자 토마스 마이어라는 사람은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4번에서 전신에 걸친 복합체인 결합 조직을 우리는 근막이라고 부를 거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전신에 걸친 복합체인 결합 조직을 우리는 근막이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근막은 신체 내 모든 세포들이 이웃세포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거 이제 이해되시겠죠? 모든 세포가 다른 이웃세포와 연결될 수 있게, 그러니까 세포 하나랑 세포 하나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체의 모든 세포와 세포는, 자, 이게 세포라고 한다면 세포는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포와 이 세포는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포가 연결된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것인가 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이 세포와 세포를 연결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세포의 기질에 의해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연결해 주는 게 뭐냐? 세포 외 기질이라는 거죠. 그럼 세포의 기질에 포함되는 건 뭐냐? 방금 배웠죠? 콜라겐, 엘라스틴, 기저물질이겠죠. 자, 신체 구석구석까지 뻗어있는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망상 조직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매트릭스라고 하면은 이러한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열과 행이 이어진 이러한 상태들을 말합니다. 열과 행이 이어진 이러한 상태들, 이러한 상태들이 우리 몸에 덮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확대해보면, 우리 이러한 몸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들여다보면 열과 행이 합쳐진 이렇게 뻗어져 있는 망상 조직이 우리의 몸을 덮어 쓰고 있고, 그거는 단순하게 골격계, 신경계, 근육계를 넘어서서 세포 하나하나를 다 싸고 있고 세포와 세포를 연결하고 있는 역동적인 망상 조직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그게 세포의 기질을 이해하는 거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포의 기질에서 설명되는 게 뭐냐면 형태의 장기입니다. 형태의 장기. 1. 결합조직 세포와 그 생산물들은 인체의 형태의 장기입니다. 즉, 결합조직 세포와 그 생산물, 결합조직에 세포가 있겠죠? 그리고 결합조직 세포가 형성하는 생산물이라는 건 세 가지. 그러니까 콜라겐, 엘라스틴, 기저물질, 얘네들이 뭐냐면 이름이 형태의 장기입니다. 근데 결합조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자, 이 근막경선 해부학이라는 책에서는 결합조직을 근막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다시. 그래서 결합조직을 근막이라고 부르자라고 토마스 마이어는 제안을 한 겁니다. 결합조직을 근막이라고 부르자. 그렇기 때문에 결합조직은 형태의 장기인데, 그럼 근막은 뭐죠? 즉, 근막은 형태의 장기입니다. 그렇죠? 결합조직이 근막이니까 근막은 형태의 장기입니다.
형태의 장기? 그게 뭐지? 우리가 장기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 장기는 올건인데, 자, 올건은 근육, 신경, 근육, 신경, 피부, 그다음 어떠한 내부 장기, 소화계 이런 거를 장기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올건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형태를 형성하는 게 있더라. 그게 뭐냐면 근막이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10에서 100쪽의 세포가 하나의 인간을 형성하는데, 근데 세포는 끊임없이 세포 분열을 하죠. 세포가 죽기도 하고 다시 세포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세포가 계속해서 죽고 생성되는 과정에서 사람은 이 모습을 유지하지? 우리 얼굴이 왜 오늘 내일 변하지 않고, 왜 나는 나고 왜 여러분은 여러분이죠? 그 어떻게 우리가 형태를 유지를 하는가? 그 매개체가 있겠죠? 그 주체가 있겠죠? 그 답은 바로 근막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문점. 우리는 어떻게 우리 형태를 만드는가? 그것은 바로 근막이다. 근막은 우리의 형태를 만든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근막은 형태의 장기입니다. 근막은 형태의 장기이다. 근막은 우리의 형태를 만듭니다. 자, 여기까지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근막은 형태의 장기이고 근막은 우리의 형태를 만듭니다. 이것을 이제 두 번째 단락 세포의 기질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초기 해부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베살리우스라고 합니다. 베살리우스. 자, 베살리우스를 검색해 보시면 이 사람이 르네상스 시대 사람이다. 르네상스. 자,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문화의 부흥기라고 하는 중세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 문학이나 과학이나 의학이 엄청나게 진보된 시기를 르네상스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르네상스 시대 때 처음으로 그 해부학을 직접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해부학을. 그래서 해부학을 했을 때 그때 가장 많이 업적을 많이 이룬 사람이 이 사진의 초상화인 베살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 지금 사진이 이 베살리우스가 어떤 해부학을 하는 사진을 초상화로 남긴 거겠죠? 자, 이 사람이 상당히 많은 해부학의 업적을 남겼습니다. 근데 당연히 좋은, 우리한테 정말로 도움이 되는 해부학을 많이 남겼는데 아쉬운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합 조직의 경계 부분을 자연스럽게 절단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해부학을 직접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사체가 있을 때 피부를 절개를 한 다음에 피부를 들면 피부 밑에 그 노란색 지방이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방을 다 떼내면 그 지방 밑에 하얀색 어떤 막 같은 게 있는데 그 막 밑에 근육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막은 사실 결합 조직인데 결합 조직에 대해서 중요성을 몰랐기 때문에 결합 조직을 또 다 제거를 해서 드러내서 그 안에 있는 근육 덩어리를 하나하나 구분하는 그러한 해부학을 초기에는 시행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얇은 결합 조직은 그냥 걷어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라고 다 제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초기 해부학은 지금까지도 발전을 하면서 그 근막이라는 거를 해부학에서 제거를 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결합 조직 전반적인 기능 확인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초기 해부학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나 해봤는데요. 이제 발전이 되다 보니까 이 A 사진은 뭐냐면 그 3D로 컴퓨터로 그 이게 횡단면인데 일반적인 허벅지의 단면도를 자른 건데요.
이 허벅지의 단면들을 보면은 결합 조직도 있겠고, 인대도 있겠고, 지방도 있겠고, 근육도 있겠죠. 근데 결합 조직만 빼고 다 세제를 사용해서 제거를 했다고 상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을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밑에와 같은 사진이 딱 남는 겁니다. 근데 위의 사진이랑 밑에 사진이랑 비교하면은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형태적으로 비슷하죠. 근막 장기가 결합하고 형태를 이루는 모습이 강조가 되고 연속체로서 근막 장기를 보여줍니다. 전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 조직만 남겼더니 뭘 볼 수 있냐면 조직의 구조의 형태를 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아, 역시 우리가 지금 배웠던 것처럼 근막은 형태의 장기인데 그대로 근막만 남기더라도 결합 조직만 남기더라도 형태가 유지가 되는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치킨 먹을 때 껍질 벗기면 근육을 싸고 있는 렉 같은 막이 있는데 그게 근막이지 않나요? 그죠? 근육을 싸고 있는 렉 같은 게 그게 이제 근육 근막, 마이오파시아, 그러니까 그게 심부근막이겠죠? 정확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형태를 만드는가? 자, 정리를 하자면 세포의 기질에서 이거를 정리하면 됩니다. 근막은 신체 내 모든 세포들을 연결시켜줍니다. 첫 번째. 근막은 각 세포의 내부 네트워크와 전신의 기계적인 상태까지 연결을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근막은 정보를 저장하고 상호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막을 통해 우리는 형태를 만들고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근막이 정보를 저장한다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정보를 저장하는 이유가 이 근막은 감각신경이 상당히 많이 분포합니다. 감각신경이 분포한다는 말은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어떠한 자극을 받아들이는 신경이 근막에 밀집되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신경, 그 신호에 대해서 그걸 저장하기도 하고 그 저장을 전달하죠. 각 세포로, 전신으로, 뇌로, 신경으로 전달하겠죠?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세포의 기질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